먼저 자기 스스로 개발을 합니다. 이를 교통안전공단에 검토를 요청을 하고요. 교통안전공단에서는 3개월 이내에 승인이냐 보완이냐 재해법 분야에 대한 세 가지 중에 하나의 결론을 내려서 비드백을 주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서 완전 승인된 것에 대해서는 안전공단에 공시를 하고 적재면을 통해 등재하고 채택한 후 적재분량 단속 시에 단속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지금 제안하고자 하고 있고요. 실제로 A사의 로드샤프트 고정결박 장구류 개발 사례를 보시면 처음 설계 단계에서부터 화물 특성 자체가 무게중심점 자체가 없는 화물입니다. 그래서 자체 개발을 통해서 중심이 편중된 화물의 운송이나 포장 안정성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했고 운송 경로 자체에 고정결박 포인트를 마련함으로써 고정과 화물 보호 효과 모두를 실현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존에 이런 보장이 없고요. 운송간에 떨어져서 이런 사고가 생겼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포장부 자체에서 완전히 화물이 이탈하기도 했던 사례입니다. 이런 부분을 목재로 대해서 기존 중량 450kg 이상의 포장재만 450kg 이상 나가는 것을 철제 H빔 소재를 가지고 좀 더 단순하게 만들었고요. 개발한 자재를 실제 제품을 시연해서 얹어서 이동 및 운송 테스트 자체를 시행을 했습니다. 차량에 싣고 고정결박 테스트를 하고 실제로 차량을 시속 50km 이상 분해 운행하다가 급브레이크 밟는 식으로 약 20여 회에 걸친 실제 테스트까지 진행을 한 후에 표준으로 만든 사례입니다. 이런 정비 효과들은 자사 제품 특성에 알맞는 고정결박 원칙과 장치 구별을 규정함으로써 사고 방지는 물론 하나의 고정결박을 생산 공정화시켰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고정결박 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운행간 제품 손상을 연평균 88%까지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왔다고 하십니다. 이 절차가 확립될 경우 기대 효과는 첫째, 제조업체에서 직접 개발한 고정결박 규칙이므로 제품 개발에 따른 순발력에는 개정이 가능하고 효율성 면에서의 개선 효과 및 자사 화물의 보호라는 주인의식 고치가 기대됩니다. 두 번째, 이론이 아닌 실질적인 연구 개발에 거친 실용적 규정으로 제품 손상 최소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는 납기 단축이나 시연 제품의 손상 감소라는 정량적 및 정성적 효과까지 포함됩니다. 행정적 합리성과 공정성이 확보됩니다. 적재분량 단속 및 계도 활동 시 규정의 정확한 적용을 통한 공정한 단속 및 사고 예방에 기여가 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도로 운송 중 적재 분량이 원인이 되는 사고 발생의 미연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경제적 절감과 도로 등의 각종 인프라 손상 방지, 또한 사고로 인한 도로 혼잡 및 2차 사고 발생 가능성 감소로 안전 확보 효과가 있다고 하십니다. 이는 결국 실무 규제의 효율적인 규정 적용에 가장 큰 사례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결론 및 단계점입니다. 첫째, 해상 운송과의 연계를 통해 도로 운송에 필수적인 조선기사 제품의 경우에 기존 허가 방식의 규정으로는 올바른 고정결박 매뉴얼이 없어서 안전운행 공고나 단속 방식의 공정성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매뉴얼이 없는 상황에서 운송을 진행해야 되는 현실은 결국은 고정결박을 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무대책 운행을 부추기는 상황이었고요. 이를 위해 대형화되고 다양화되는 이 제품들을 특정 기관이나 정부 또는 운전자를 스스로가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이 고정결박 원칙의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하십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매뉴얼을 운영하더라도 지금처럼 세분화된 적재 매뉴얼을 개발을 해야 되고 이후 제조업체에서 해당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정결박까지 생산 공정으로 인식해서 자체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이고 유용한 원칙 제정 절차를 바탕으로 실용적인 절차 확립에 기여를 하고 이를 통해 적재 분량으로 인해 추출됐던 각종 기회병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한계점의 향후 연구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화물 차량의 종류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적재물 노출형 화물 차량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조선기자재나 중공업 및 대형 플랜 제품 관점에서 연구되어서 일반 화물에 대한 연구가 좀 부족한 편이었고요. 제조업체 중심으로 살폈기 때문에 타 운송의 고정결박 매뉴얼과의 공용 가능 여부나 행정적 관점에서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나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등 유관기관과의 컨소시엄 형성을 해서 공개 공청회 등을 통한 도로운송 안전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죠.
네, 아까 말씀하신 교통안전공단의 매뉴얼이 지금 보고 안 됐다고 하셨는데 네.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화물독재 매뉴얼 연구라는 보고서 자체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내부 보고용으로 분석 자료용 보고서였기 때문에가 가장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교통안전공단하고 실질적으로 운송 실무진들하고의 배포할 수 있는 공개 장이 없습니다. 교류 장 자체가 없다 보니 그 매뉴얼 자체가 있다는 것 자체도 실제 운송 필드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보정 결방에 대해서는 주로 운전자들의 지금까지의 경험과 감회에서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었던 사항입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좀 네.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 사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림이 나왔는데 각 사고마다 이게 그 제안하시는 부분 중에서 어디가 부족해서 이게 일어났다는 분석을 한번 해보실 적은 있으십니까? 예, 자료 분석을 했었고 지금 예로 들었던 사고들은 첫 번째 사고는 장축화물, 12m 장축화물입니다. 고정 결박 포인트를 잘 잡지를 못해서 무게중심이 뒤로 쏠리면서 적장을 쳐서 뒤로 삐져나온 사고들이고요. 두 번째는 샤프트, 아까 형상 새로 개발했던 고정무 샤프트 보였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무게중심하고 목재로 된 고정 포장 연구 때문에 목재하고 목재 포장재하고 차량 바닥하고의 고정 방식이 있어서 고정이 덜 됐습니다. 그다음 나무 특성상 비가 온다든지 혹은 오래 사용을 했을 경우에 복수 사용을 했을 경우에 강도의 문제 부분에 있어서 고정되어 있던 부분이 망가지면서 뒤로 흔들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품 사이의 고정 결박 포인트 자체를 찾지 못하고 방법을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제품하고 제품 사이에 그냥 나무 받침목 2개씩 4개씩만 놓고 슬링 벨트로 고정을 했는데 운행 중에 롤링 부분 때문에 도로상 요철 부분 때문에 받침목이 튀어나가면서 제품끼리 접촉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공통적인 요건으로는 올바른 고정 결박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기사들이 임의적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이런 형성의 화물이 똑같이 움직였어도 사고가 한 번도 나지 않은 기사도 있는가 하면 실험 실린더로 사고가 나시는 기사분들이 계셨으니까 그 부분 결국은 통일된 원칙이 없었으므로 화물이 자꾸 움직였다는 것에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고 데이터를 몇 건을 분석하셔서 거기다 반영하셨는지? 해당 건은 지금 해당 자유단속제 A사의 사고 사례 내부 리포트를 가지고 보고를 했고요. 2008년에서 2012년도까지 발생했던 사고 127건에 대해서 자체 조사했던 보고서 내용입니다. 추가적인 질문 혹시? 예, 발표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